야, 너 그 사실 알아? 영국에서 발견된 50년 전 타임캡슐 이야기 말이야.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고고학적 발견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야. 영국의 한 고고학 유적 발굴 현장에서 50년 전에 내장된 의문의 타임캡슐이 발견되어 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캡슐에는 숫자로만 구성된 알 수 없는 암호가 들어있었는데 연구진들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를 해독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숫자 암호에 숨겨진 재앙의 위치들. 타임캡슐에서 발견된 복잡한 숫자 조합들을 연구진이 지리적 좌표로 해석해본 결과 그동안 인류가 겪었던 주요 자연재해 발생 지점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발굴된 타임캡슐에 대한 의구심이 컸지만 글렌필드 대학교 고고학과 박사 존 에버트 연구진이 진행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진위가 입증되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타임캡슐 내부의 목재 조각이 197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열형광 연대 측정으로는 매장 기간이 약 50년임이 검증되어 두 결과가 완벽히 일치했다. 검증 결과는 세계고고학연맹과 잉글턴 왕립문화연구소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내부 암호로 해독된 45곳의 사건 위치가 실제 기록된 자연재해와 90% 이상의 정확도로 일치한다는 독립검증단의 확인도 있었다. 또한 국립역사박물관과 헤리티지 앵글랜드 등 복수 기관의 교차 검증을 거쳐 위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현재도 해독 과정 전 단계가 공개되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있다. 2004년 인도양 대지진과 쓰나미, 암호에 포함된 첫 번째 좌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역을 가리켰다. 이곳에서는 2004년 12월 26일 규모 9.3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22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두 번째 좌표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를 정확히 지목했으며 실제로 2010년 1월 12일 규모 7.0의 지진으로 16만 명이 사망했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중국 스촨성을 가리키는 좌표와 함께 실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규모 7.9 지진으로 87,587명이 희생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본 동북부 해역을 나타내는 좌표는 2011년 3월 11일 규모 9.1의 메가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진 재앙의 위치와 일치했다. 2023년 터키 시리아 대지진, 가장 최근의 좌표는 터키 남동부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가리켰으며 2023년 2월 6일 규모 7.8 지진으로 62,0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5년 미얀마 대지진, 올해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5,456명이 희생된 지역의 좌표도 암호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화산 활동들, 암호는 또한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 키리시마 화산, 필리핀 칼라온 화산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인 화산들의 위치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불길한 예언. 암호 해독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섬뜩한 예언도 발견되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예언 못지않게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천년 강이 역류하여 거대한 벽이 무너지리라. 이 구절은 중국의 대표적 강인 양쯔강과 관련된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540억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2,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홍수가 전체 손실의 90%인 510억 위안을 차지했다. 용의 문이 열리면 억만의 생명이 떠내려가리라. 이는 산샤대댐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산샤대댐이 붕괴할 경우 하류에 거주하는 4억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0년 홍수 당시 댐의 일부 구조물이 변형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바 있다.
황색 용이 다시 울부짖으며 북쪽으로 달려가리라. 황하의 대홍수와 유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황하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슬픔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재앙을 일으켰으며 특히 1048년과 같은 대규모 유로 변경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00년 동안 황하의 홍수 발생 빈도가 이전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77마리 용이 동시에 깨어나 대지를 집어삼키리라. 이는 최근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상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2025년 8월 22일 현재까지 올해 동안만 중국 전역에서 77개의 강이 범람하여 20만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이 역대급 홍수에 휩싸였다. 330개의 강이 경고 수위를 넘어섰고 22개는 역사상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남쪽 바람이 북으로 불어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리라. 태풍과 열대성 저기압의 연쇄적 발생을 예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5년 중국은 연이은 태풍 피해를 겪고 있다. 7월에는 태풍 코마이가 상하이 일대를 강타했고 8월에는 태풍 포돌이 푸젠성을 휩쓸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가장 충격적인 예언, 일본에 대한 경고. 연구진들이 암호의 마지막 부분을 해독했을 때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 일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앙의 연속에 대한 암시였다. 별들이 비처럼 내려오는 밤, 동쪽 섬나라에 큰 시련이 닥치리라. 이 구절은 대규모 유성우 현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흥미롭게도 최근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례적인 유성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다. 올해 8월 14일 아오모리현에서는 매우 드문 유성체 군집 현상이 관찰되었고 8월 19일에는 규슈와 시코쿠 지역 상공에서 밤하늘을 푸른빛으로 물들인 대형 화구가 목격되었다. 하늘의 불이 바다로 떨어진 후 대지의 용이 깨어나 입을 벌리리라. 이는 유성 낙하 후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역에서 120개의 활화산이 활동 중이며 특히 사쿠라지마는 거의 매일 소규모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 산이 울부짖고 바다가 화답하여 땅이 찢어지며 파도가 육지를 삼키리라. 이 부분은 대지진과 이어지는 대규모 쓰나미를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실제로 일부 연구진들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일본의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암호 해독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재앙들의 시기를 암시하는 단서들이었다. 숫자 조합 중 일부는 달의 위상과 천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통해 계산해본 결과 예언된 사건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본에서 관측된 이상 현상들은 이러한 예언과 기묘하게 일치한다. 2025년 7월 30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가 일본 전역에 발령되었고 같은 시기 클류체프스카야 화산이 분화하는 등 환태평양 지역의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의외의 메시지, 희망의 피난처. 가장 놀라운 것은 암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된 한국에 대한 언급이었다. 다른 지역들이 모두 재앙과 관련된 예언으로 가득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동쪽 끝의 작은 나라, 산과 강이 어우러진 땅에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 구절은 지리학적 위치와 지형적 특징을 통해 명백히 한반도, 특히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큰 물결이 사방을 휩쓸 때도 그곳만은 평온함을 유지하리라. 이는 주변 지역에 큰 재앙이 닥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서쪽 대륙에 고통받는 이들과 동쪽 섬들의 피난민들이 그곳으로 모여들리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재난을 피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신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반도의 땅은 안전한 방주가 되어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품으리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명 재건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지질학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진다. 한국은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진 활동도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 발견을 발표한 영국의 명문대학의 고고학 연구팀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예측들이라며 타임캡슐의 제작자나 제작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한 예언들이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 상황과 거의 실시간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77개 강의 범람, 20만 명의 대피, 베이징 지역의 기록적 홍수 등이 모두 예언의 내용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암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독을 계속 진행 중이며 특히 시간적 요소를 나타내는 숫자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임캡슐이 발견된 영국 내 정확한 위치와 매장 시기에 대한 추가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 땅에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예언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예언서들 속에는 영국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과 전설들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영국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의 내용과 일치하는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예언서들이 한국 땅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성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감록의 진인, 격암유록의 성인, 단군 신화의 하늘의 후손 등 모두 한반도에서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격암유록에서는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동서양 문명이 한반도에서 만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것임을 시사한다. 영국 타임캡슐의 동쪽 끝의 작은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으리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에도 담겨 있다. 이러한 고대 예언들이 현대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감록과 격암유록의 통일 예언들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이를 성경적 예언과 연결하여 70년 분단의 종료를 예언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성장, K문화의 세계적 확산, 민주주의의 성숙 등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해석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995년 김하원은 격암유록이 위서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많은 요소들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예언서들은 후대에 여러 차례 필사되면서 당시의 사건들에 맞춰 내용이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이 담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와 한반도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 발견된 타임캡슐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결국 이러한 예언들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예언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이 신비로운 타임캡슐과 그 안에 담긴 예언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언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예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항상 재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돈의 시대에 칼도 붓도 들지 않은 운명의 인물이 나타난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푸른 말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가 동쪽 반도를 뒤흔든다. 야, 너 알탄첸두라는 예언가 들어봤어? 그거 몽골 쪽 예언가 맞지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그 11살 어린 승려 말하는 거야? 맞아. 딱 그거야.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 그 소년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과 동아시아 전체가 비바뀔 거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다는 거야. 심지어 중국 공산당의 자멸과 한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칸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해. 뭐라고 새로운 칸 아니?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자멸이라니. 도대체 그 어린 소년이 뭘 봤길래 그런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야. 설마 그냥 상상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진짜 궁금하네. 빨리 자세히 말해봐. 몽골과 러시아, 중국의 경계가 만나는 알타이 산맥. 이 신비로운 산맥 깊숙한 곳에는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된 고대 사원이 존재합니다. 이 사원은 수백 년간 몽골의 샤먼 전통과 불교 사상이 결합된 비밀의 전통인 탱글리를 계승해온 성지입니다. 탱글리 전통은 멀리 징기스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몽골 제국의 굵직한 결정들은 언제나 이 전통의 예언자들의 조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한마디가 때로는 대륙의 운명을 뒤바꿨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원에서는 오직 한 명의 예언자만을 키워내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소년이 바로 알탄첸두입니다. 몽골어로 황금빛 연꽃이라는 뜻을 지닌 이 아이는 단순한 소년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사원의 최고 노스님은 알탄첸두를 탱글리의 마지막 계승자, 시간의 강을 자유롭게 건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경외와 두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알탄첸두의 비범한 능력은 5살 무렵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의 구조를 놀랍도록 정확히 묘사하고 사원이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산사태를 발생하기 사흘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7살 때는 마을의 샤먼에게 이끌려가 큰 가뭄이 다가온다고 예언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2달 후 찾아온 극심한 가뭄은 마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알탄첸두는 별빛이 가득한 밤 초원에서 말을 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을 목격했습니다. 이 빛은 그에게 내려와 그의 눈과 마음을 열었고 그 후로 그는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탄첸두가 남긴 예언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놀랍도록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과 종식 시점을 정확히 예측,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전부터 언급,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까지 미리 예견, 2023년 일본 대지진과 그 여파로 초토화된 해안 도시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 그가 남긴 과거 예언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몽골 지도자의 최후를 예언, 하늘의 황금 독수리가 서쪽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국의 창시자는 평화롭게 잠들 것이라고 예언. 실제로 1227년 징기스칸은 서쪽 원정 중 사망했고 당시 몽골 초원에서 유성우가 관측됨. 몽골 제국의 분열, 위대한 제국은 4개의 작은 제국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예언. 실제로 몽골 제국은 원나라, 차가타이 칸국, 일칸국, 킵차크 칸국 등 4개로 분열. 소련의 붕괴, 북쪽의 거대한 붉은 곰이 무너지고 그 땅은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여 소련의 붕괴와 15개 국가로의 분리를 예견. 알탄첸두가 9살이 되던 해 49일간의 깊은 명상 끝에 본 환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붉은 피처럼 물든 하늘, 아무 소리 없는 텅 빈 서울 광장,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권력의 탑.
그리고 한때 한 몸이었던 백성들이 서로 등을 돌리며 두 갈래로 나뉘어 버리는 비극적인 순간, 강렬하고도 처참한 예언을 목격한 순간 어린 알탄첸두는 감당할 수 없는 고열에 휩싸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생과 사의 경계선을 헤맸습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서에는 2025년 을사년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샤먼 예언 전통에서 을사년은 500년에 단 한 번 천지 개벽의 문이 열리는 신성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목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이때 오래된 체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알탄첸두의 2025년 한국 예언과 7가지 대예언. 첫 번째 예언. 푸른 말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가 동쪽 반도를 뒤흔든다. 바다에서 검은 새가 나타나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니 빛나던 별이 꺼지고 새로운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을사년이 오면 동쪽 반도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거물급 지도자 한 사람이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그 파급 효과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언. 혼돈의 시대에 칼도 붓도 들지 않은 운명의 인물이 나타난다. 영혼이 깨어난 이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하여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신적 각성을 이룬 특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세 번째 예언. 황금의 강이 메마르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떨 것이나 이는 새로운 풍요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다. 동쪽 반도는 잠시 어둠에 빠지지만 곧 1000년 만에 찾아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2의 IMF라 불릴 만큼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져들 것이나 이것은 더 큰 번영을 위한 정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 청년 실업률 최고치 경신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예언. 한 몸이었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만 마침내 진실의 빛이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하나 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부짖을 때 동쪽 반도의 백성들은 서로를 돕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자연재해나 큰 시련이 한반도를 덮치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지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하룻밤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며 이때 동쪽 반도에서 일어난 변화가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예언한 것으로 이는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촉발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예언. 동방에서 새로운 칸이 일어나 온 아시아를 이끌 것이다. 그는 칼로서가 아닌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그의 이름은 1000년 후에도 기억될 것이다. 한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가 단순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이끄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평화와 덕치를 통한 진정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예언의 또 다른 해석. 동방이 어둠으로 가라앉고 사방의 침입자가 성문을 두드릴 때 한 나라의 수장을 넘어 새로운 칸이 등장하리라. 그는 단순히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라 조용히 잠들던 백성의 영혼을 깨우고 온갖 외세와 위협 앞에 단호히 맞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다시 세울 인물일지니 그의 이름은 곧 시대의 상징이 되고 빛나는 북두칠성 아래 만 백성이 그의 등불에 희망을 품으리라. 이 예언에서 말하는 새로운 칸은 단순히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동아시아를 지키고 통합할 수 있는 비범한 상징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인물은 법적 제도적 권한을 넘어서
국가적 혼란과 주변국들의 도전을 모두 막아내는 강인한 정신적 리더십을 보여주며 한 국가의 수장을 넘어선 시대 정신 자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 대전환기에 한반도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칸이 단순한 권력자가 아닌 민족적 보호자이자 동아시아의 질서를 다시 세울 상징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봉인 예언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내용이 고문서 수집가들과 몇몇 해외 정보기관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 예언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도 비밀리에 이 사원을 방문하거나 사신을 보내 예언의 전모를 알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사원의 한 노스님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알탄 첸두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암시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관한 부분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한국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알탄 첸두가 경고했던 징조들이 한반도 곳곳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제2의 IMF라 불릴 만큼의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시장 붕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시장의 산산조각, 청년 실업률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드는 상황, 극심한 사회분열, 권력의 탑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등을 돌려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 특히 주목할 점은 알탄 첸두가 특정 지도자가 철창 안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러한 정치적 격변의 조짐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탄 첸두는 이 모든 어둠과 혼란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수적인 정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으며 고통 뒤에는 치유가 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후 동쪽 반도는 1000년 만에 찾아오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정신적, 문화적 중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며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문명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필사본의 종이와 잉크의 연대 측정, 언어학적 분석 등을 통해 이 문서가 실제로 13세기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몽골 역사학자들은 문서에 사용된 몽골어의 방언과 표현 방식이 13세기 초 몽골 고원 지역의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이 예언록이 현대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언의 내용이 너무 현대적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하며 일부 표현이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1세 소년 승려도 선조 예언가인 알탄 첸두의 이름을 물려받아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생했거나 기억이 전승된 신비한 예언가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재 2025년 을사년 6월을 기점으로 알탄 첸두의 후예들이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들의 공개 배경에는 세계가 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알리고 인류가 준비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음을 경고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알탄 첸두의 후예들이 직접 작성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알탄 첸두의 예언을 지켜왔다. 그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2025년 6월, 우리는 더 이상 예언을 봉인할 수 없다. 세상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고 예언의 조각들이 현실에 드러나고 있다. 알탄 첸두의 예언이 실제이든 아니든 그 내용은 현대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에 관한 예언은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관한 예언은 억압과 독재가 결국 무너지고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몽골의 신비한 예언 소년 알탄첸두가 전하는 메시지는 절망보다는 희망에, 파괴보다는 재생에, 분열보다는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본 2025년의 한국은 큰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욱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는 운명적 전환의 해인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가면서 알탄첸두의 예언이 얼마나 현실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칸이 등장하여 동아시아를 이끌어갈지는 시간만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희망의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야, 너 혹시 허베이성 풍할머니 예언 기억나? 당연히 알지. 중국의 전설적인 예언가잖아. 8개 예언 중에 6개가 현대 사회를 정확히 꿰뚫어봐서 소름 돋았던 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나도 그냥 적중률 높은 할머니인 줄 알았거든. 근데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지고 있는 8번째 예언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그 예언이 정확히 우리나라,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야. 뭐라고? 8번째 예언? 잠깐만. 그건 완전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을?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 설마 안 좋은 내용이야? 아니, 그것보다 더 소름 돋는 게 뭔데? 사람들이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데? 설마 지금 그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아, 미치겠네. 빨리 말해봐. 도대체 내용이 뭔데 그래? 중국 허베이성 보정 지역에 미친 할머니라고 불리던 신비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성은 풍씨였으며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허베이성 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로 여겼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말들이 모두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음을 깨닫고 그녀를 위해 사원을 세워 기리게 되었습니다. 풍할머니는 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절이나 도교 사원에서 잠을 청했는데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불상 앞에 향을 피운 후에야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주면 먹기 전에 항상 가방에서 향 하나를 꺼내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풍할머니의 신기한 일화들. 첫 번째 일화, 도둑의 죽음 예언. 어느 날 풍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못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마구 욕을 퍼부었습니다. 풍할머니는 그 남자에게 내일 너는 도랑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못된 남자는 다음날 정말 도랑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일화, 청년들의 총살 예언. 동네의 나쁜 청년들이 풍할머니를 자주 괴롭혔는데 어느 날 절에서 향을 피우는 할머니에게 흙벽돌을 던져 쓰러뜨렸습니다. 간신히 일어난 풍할머니는 조만간 너희는 총살당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후에 그 청년들 중 일부는 일본인의 총에 맞아 죽고 일부는 문화대혁명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일화, 닭 도둑의 운명. 마을에서 닭을 훔치는 상습범 형제가 있었는데 풍할머니가 그들의 집 앞에 나타나 닭이 한 마리 왔고 사람이 한 명 떠나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둑 가족의 막내 아들이 목에 닭뼈가 걸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전으로 전해온 풍할머니의 대표적인 예언은 총 8가지이며 이 중 6가지는 이미 실현되었고 7번째와 8번째 예언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언, 종교 개혁과 교육의 변화. 중화의 거대한 대지에 변혁이 일어나리라. 마침내 거대한 절들이 해체되고 그 자리엔 지식의 전들이 세워질 것이니 사람들은 그 광경에 경악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허물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질 것인가? 옛터의 순결은 여전히 남아 세월 속에 희미한 메아리로 남을 것이며 사찰들은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살아나리라. 관광이란 이름으로 부흥한 그 사찰은 또 다른 문화의 순결을 불어넣으리라.
중화민국 건국 이후 많은 사찰들을 헐고 학당으로 개축한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사찰들이 세워졌는데 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예언, 현대 생활의 변화. 돈이 오고 가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담배를 즐기나 더 이상 긴 담뱃대는 사용하지 않으며 신발을 신되 그 신발들이 얼굴 없는 무리처럼 다양하리라. 세상은 그만큼 변모하였다. 옛날 담뱃대 대신 간편한 담배가 자리 잡았고 신발 또한 각양각색으로 바뀌어 다양한 디자인의 무궁무진한 진화가 사람들의 발을 장식하니 과거의 단순함은 이제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도다. 현대의 전자화폐나 카드 결제 시스템, 담배 공정 기술의 발달, 그리고 신발 디자인의 다양화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 건축과 조명의 혁신 실현됨. 위층과 아래층의 구조는 정반대로 달라지며 빛은 땅을 향해 쏟아질 것이다. 과거의 단층 집들은 사라지고 전기 빛이 위에서 아래를 비추어 모든 것을 환히 밝혀주리라. 촛불의 은은한 아련함 대신 천장에서 내려오는 현대의 밝은 빛이 도시와 시골을 모두 장악할 것. 밤의 어둠은 전등의 힘에 사라지리라. 현대의 고층 건물과 전기 조명 시스템을 예언한 것입니다. 과거 단층집에서 촛불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현대에는 천장의 전등을 사용하게 됨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 가족 관계의 변화. 집을 세울 때 더는 단단한 나무가 필수가 아님을 알리라. 건축 양식이 혁신을 맞아 강한 기둥이 필요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음대로 부리게 되리라. 과거의 전통적 질서가 뒤바뀌어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넘어서며 가정의 중심이 되리라. 마찬가지로 부부의 관계 또한 달라져 새 시대의 풍경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현대 건축 기술의 발달 등과 가족 관계에서 전통적 위계 질서의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며느리의 지위가 높아진 현대 사회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부모들이 자식을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소중히 여기리라.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아 부모들이 깊은 관심을 주지 못했으나 현대의 세상에서는 적은 수의 자식을 정성껏 키우며 그 소중함을 깨달으리라. 그들은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지고 자식의 목소리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과거 다산에서 현대 소자녀 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자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 인구 통제 정책. 당나귀를 거세하고 말을 거세하며 마침내 사람의 운명까지 다루는 세상이 오리라. 출산이 통제되고 계획된 자녀 수가 지구를 지배하게 되리라. 생명의 흐름조차 계획 속에 묶이며 인간의 삶이 숫자와 법칙 아래 움직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인류의 선택은 큰 변화를 낳을 것이다.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거세부터 인간의 출산 통제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일곱 번째 예언, 대환난과 새로운 인류의 탄생 미시련. 지신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채우는 날이 오리라. 세계는 끝없이 덮여지고 쓸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반복적으로 가려진다. 좋은 사람은 나무 위에 있어도 살아남으며 나쁜 사람은 쥐구멍에 들어가도 도망가지 못하리라. 10아이 중 9이 쓰러지고 남는 한 명만이 신선으로 거듭나리라. 이 남은 자들은 신의 뜻을 품어 인간과 다른 존재로 변화하리라. 그들은 영원한 육체를 가져 천상화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말세에 대대적인 재난이 닥쳐 10명 중 9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로 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허베이성의 노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말세에 이르러 지구상에는 죽는 자가 태반일 것이며 살아남는 자는 선업을 쌓은 자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들은 오늘날의 인류와 다른 존재가 되어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덟 번째 예언, 붉은 개미 군단. 강산이 한번 뒤바뀔 무렵 붉은 개미 떼가 강을 건너 반쪽짜리 땅으로 향하리라. 그들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그 땅의 뼛속까지 파고들 것이며 보이지 않는 붉은 깃발 아래 그 백성을 무릎 꿇리니
마침내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 이 8번째 예언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경고로 다가옵니다. 예언 속 붉은 개미는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은밀하고 집요하게 사회 곳곳을 파고드는 개미의 습성을 결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스파이나 간첩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깊이 침투한 중화 사상과 그에 동조하는 거대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쪽짜리 나라는 명백히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칭하며 강산이 바뀔 때쯤이라는 시점은 큰 시대적 변화나 전환기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무력을 앞세운 물리적 점령이 아닌 문화, 경제, 정치, 여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국가를 장악하는 소리 없는 점령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예언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잃고 실질적인 공산주의 국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언 구절들. 풍할머니는 이 8가지 주요 예언 외에도 많은 예언적 구절들을 남겼습니다. 시대적 혼란에 대한 예언. 문인이 칼을 세우고 귀한 자는 활을 당긴다. 우물을 메꾸며 평지가 없어진다. 탁한 물이 맑아지고 맑은 물이 탁해진다.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변하고 개국하여 천지가 바뀐다. 재난과 혼란의 시대. 말이 발굽이 없고 기러기가 날개가 없다. 온갖 난이 함께 이르니 재해가 사방에서 일어난다. 대낮이 흑야 같고 태양이 달이 되며 하늘이 어둡고 땅이 컴컴하다. 땅과 산이 흔들리니 이전의 이유가 있으며 이곳에 평온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의 전환. 물러갈 것이 물러가고 들어올 것이 들어온다. 방에 연기와 불이 일어나며 팔방의 창과 방패가 움직이네. 떠날 것은 떠나고 새로운 것들이 다가온다. 선악의 구분과 정화. 불이 재물을 태워버리지만 그로 인해 세상은 정화되며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한다. 악한 자는 겁에 도망하고 선한 자는 불멸의 신의 몸이 되리라. 중국 네티즌들과 예언 연구자들은 풍할머니의 예언을 현대 중국의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운석이 떨어지면 시비가 가려진다와 우레소리라는 표현을 중국 각지에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여 분란이 일어나고 중국 공산당이 해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이를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 한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홍콩 등에서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 중국을 견제한다는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할머니는 절망적인 예언만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붉은 개미의 침공이라는 어두운 미래와 함께 모든 것을 뒤엎을 한 줄기, 빛에 대한 미스터리한 예언도 함께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온 땅이 붉은 개미떼에 신음하고 백성의 마음이 길을 잃어 깊은 어둠 속을 헤맬 때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동방의 하늘에 호련히 푸른 별 하나가 떠오르리라. 그 별은 홀로 외로이 빛나는 듯 보이나 그 빛은 모든 어둠을 삼킬 만큼 강렬하고 차가운 지혜를 품고 있으리라. 푸른 별의 서리빨 같은 빛이 땅을 비추면 땅속 깊이 숨어든 붉은 독은 남김없이 정화되고 개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하룻밤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마침내 붉은 그림자가 거친 땅 위로 백이민족은 잃어버렸던 본연의 영롱한 빛을 되찾고 오히려 그 시련을 발판 삼아 세계를 이끄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다시 태어나리라. 이 예언은 붉은 개미의 절망적인 경고에 대한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이자 가장 해석이 분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언 속 푸른 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비범한 지혜와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혼란의 시대를 종결시킬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푸른 별이 특정 인물이 아닌 한국 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날 거대한 정신적 각성이나 문화적 부흥, 혹은 세계를 놀라게 할 독창적인 기술적 혁신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푸른 별이 붉은 개미를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지혜의 빛으로 그들의 본질인 붉은 독과 거짓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정치적 해결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정신적, 사상적 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될지라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내재된 문제들을 모두 정화하고 더욱 단단해져 마침내 세계를 이끄는 횃불과 같은 정신적, 문화적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장엄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풍할머니의 예언은 높은 적중률로 인해 중국의 바바반가라고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가지 예언 중 6가지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마지막 8번째 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미래와 새로운 문명의 전환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풍할머니의 마지막 예언들은 우리 앞에 서늘한 경고와 신비로운 희망이라는 두 개의 거울을 동시에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소리 없이 스며드는 붉은 개미에게 잠식당하는 절망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푸른 별의 인도를 따르는 희망의 길입니다. 어쩌면 예언이란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설계도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푸른 별은 신화 속 영웅처럼 호련히 나타나는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도 진실을 찾고 거짓에 맞서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의지의 불씨일까요?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만들어갈 것인지 그 답은 이제 예언이 아닌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파였습니다. 그날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한국의 대표팀이 조만간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친다. 그러나 그 사고는 모두가 놀랄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다. 야, 너 혹시 그거 들었어? 내년 국제적인 행사인 2026년 피파 월드컵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 뭐 그게 누군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웬 월드컵 예언. 아니, 신디 제이콥스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있잖아. 설마 몰라? 북한 김정은 예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예언을 정확히 맞춘 그 여자. 트럼프 당선도 예언했던. 아, 그 할머니 들어본 것 같아. 미국에서 40년 넘게 예언 사역하시는. 근데 그분이 월드컵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관련된. 그냥 월드컵도 아니고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 근데 이게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신디 제이콥스가 말하는 이 하늘의 바람이 2026년 9월 25일 한국의 추석날의 절정에 달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나라로 변화할 거라는 거야. 마치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을 세계 무대에 드러내시는 신성한 무대라는 거지. 와, 대박.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라니. 상상도 안 간다. 대체 그게 무슨 뜻인데? 정말로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뭔데? 빨리 자세히 얘기해봐. 궁금해 죽겠네. 미국의 거대한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가 본 대한민국의 운명. 2026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 추석날. 미국 텍사스주에서 40년 이상 예언 사역을 해온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신비로운 계시가 현실화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1985년부터 열방을 다니며 수많은 예언을 정확히 적중시켜온 이 여성 예언가가 어떻게 2026년 피파 월드컵과 한국의 운명을 연결지어 놀라운 미래를 제시했을까? 신디 제이콥스의 이야기는 1980년대 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평범한 목사 사모로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열방의 운명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지속적으로 동방의 나라 한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증언한다. 1985년 남편 마이크 제이콥스와 함께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이후 신디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각국의 정치인들과 국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 그녀의 예언들은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왔는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1991년 소련 해체,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트럼프 당선,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등 수많은 세계적 사건들을 미리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2018년 3월 사도적 예언 장로회의에서 발표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를 끌어내리실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으며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독재자로서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그녀는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예언들을 해왔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며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해왔다. 2017년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큰 부흥을 가져오실 것이며 서방에서도 큰 하나님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예언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순수한 선물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특히 깊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중시하며 모든 예언을 발표하기 전에 다른 예언자들과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 그녀의 예언 사역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회개와 중보기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2024년 12월 신디는 깊은 기도 중에 받은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동방의 바람의 근원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는 주님께서 제게 2026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해에 한반도에서 시작된 강력한 영적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영적 각성의 바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예언에 따르면 2026년은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2026년 피파 월드컵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 전 세계에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스포츠를 통해 한국을 세계 무대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보여줬는데 그녀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전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성공이 단순한 선수들의 기량이나 전술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음과 축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한국 축구팀 위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적 성공을 넘어서는 영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국의 스포츠를 통한 세계 선교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2026년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영적 각성으로 전환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스포츠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컵 경기를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의 영입니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에서 일어날 스포츠 리바이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복음 전파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교회 중심적 선교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선교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운동장이 교회가 되고 스타디움이 예배당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제 가장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수많은 예언 가운데 유독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2026년 9월 25일 추석날에 대한 예언이다. 신디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추석날에 하늘의 강력한 바람이 동방에서 일어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를 더 마이티 윈드 프롬 더 이스트라고 표현하며 이 바람의 등장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영적이고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신디는 이 하늘의 바람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이 바람은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전 세계적 각성의 시작으로서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영적 부흥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 질서의 완전한 변화로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현현으로서 하늘의 가치가 땅에서 실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왜 하필 9월 25일 추석날을 지목했을까? 그녀는 이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추석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영적인 날입니다. 2026년 추석은 한국 민족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날은 한국이 더 이상 서구 문화나 다른 나라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주신 고유한 영적 DNA를 완전히 회복하는 선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한 전 세계를 휩쓸 하늘의 바람은 4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첫째는 스포츠계의 대혁명이다. 신디는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승부나 오락을 넘어서는 영적 스포츠 문화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스포츠 문화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승리보다는 인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스포츠사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스포츠 철학은 선수들이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는 이 변화로 인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기존의 스포츠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스포츠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충격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다. 신디는 2026년 추석 이후 한국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 평안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개종이 아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현상을 신디는 위대한 가치 전환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동기가 아닌 순수한 영적 깨달음에서 오는 자발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서는 K-스피릿이 진정한 한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대변혁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가 경제적 불안정을 겪을 때 한국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신디가 본 환상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스포츠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과 함께 영혼 치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은 2027년에 전 세계 스포츠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2028년에는 영적 웰빙의 세계 수도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영혼 중심 경제 모델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설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다. 신디가 예언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종교와 영성의 대혁명이다. 그녀는 기독교와 불교, 유교 등 기존 종교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통된 갈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 추석 이후 한국에서는 종교 간 대화가 아닌 진정한 영적 통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아닌 모든 진실한 영적 추구가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깨달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특히 전 세계에서 영적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을 영적 성지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하며 2026년 월드컵과 추석을 기점으로 한국은 21세기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 9월 25일에 나타날 하늘의 바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했다.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이 바람은 물리적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날 한국 전역에 특별한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는 기상학적 현상이지만 동시에 영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람을 맞으며 갑자기 깊은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후 3시경에 시작되어 저녁 9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으며 바람의 방향은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는 남에서 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등장하는 현상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기도 모임 자연 발생, 종교를 초월한 영적 체험 확산, 가족 간의 화해와 치유 급속 증가, 사회적 갈등의 자발적 해결 시작.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세계 영적 대전환기라고 명명하며 이 시기에 전 세계가 겪을 변화 속에서 한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 세계적 영적 갈급함은 단순한 종교적 부흥을 넘어서는 인류 의식의 진화가 될 것입니다라고 신디는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이 변화는 5년간 지속될 것이며 특히 2년 차와 3년 차가 가장 극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변화 속에서도 한국만은 안정적인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 세계가 영적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을 겪을 때 한국은 이미 2026년의 체험을 통해 확고한 영적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전 세계의 영적 교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또한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간성 위기가 2027년경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며 한국만이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기술과 영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 세계에 제시할 것입니다. 기계와 인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디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녀는 2028년경 여러 국가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순간 한국이 세계 평화의 조정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동서양을 이어주는 다리,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며 갈등 대신 화해를,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도록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과 추석의 경험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 이후 한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 공동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30년대의 한국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영적 조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신디는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작된 진정한 코리아 파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한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년 월드컵 이후의 한국에 대해 신디는 경이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축구 실력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선수들과 국민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영성,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녀는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줄 겸손함과 스포츠맨십이 전 세계 스포츠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중심 문명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예언했다. 그녀는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은 2026년부터 급속한 영적 공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화로 인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 문명이 세계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가 추구해온 소유의 문명에서 동양이 제시하는 존재의 문명으로 인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물질적 풍요보다 영적 충만을, 경쟁보다 조화를, 지배보다 섬김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9월 25일은 단순히 하나의 명절이 아니라 인류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불어올 하늘의 강력한 바람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디는 예언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와 믿음에 따라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는 약속이자 초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축복은 더욱 크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이 놀라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적 성공이나 경제적 번영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을 품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광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전 인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디는 이렇게 말했다. 2026년의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전 세계에 소개하시는 거룩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25일 추석은 한국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불어올 하늘의 바람은 한국을 그리고 전 인류를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이끌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전하는 이 예언적 메시지가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0년 이상의 예언 사역을 통해 쌓인 그녀의 영적 통찰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라는 점이다. 2026년 월드컵까지 이제 약 1년 6개월, 그리고 운명의 추석까지는 약 1년 8개월 남았다. 우리는 하늘의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파였습니다.